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현재 대구는 공급 물량 과다 우려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각종 규제 속에 험난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 이 또한 지나가는 사이클 중 일부일 테지만 그래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합니다. 오늘은 이 불안한 조정 기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혹은 전환 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의 이슈들은 조정받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니 꼭 숙지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 도래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와 더불어 임차인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세 물량을 메마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임대차 3법만으로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 당시 서울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새로운 공급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와 지원 자금 등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 물량을 줄이는 임대차 3법까지 도입하니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임대차 3법 중 전세 시장에 가장 여파를 준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습니다. 임대인들은 전세를 주면 4년이 묶이게 되니 전세 물량을 걷어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들이 2년 갱신을 하며 전세 물량이 나오지를 않으니 전세 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되고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매매가는 더 올라가는 구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전세 물량이 적정히 있어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할지 아니면 다른 전셋집을 구할지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처럼 안 나가려고 집주인과 아득바득 싸우고 소송 가서 얼굴 붉히고 누구에게도 이로운 상황은 아니죠. 어찌됐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022년 7월이면 2년이 됩니다. 그 말은 2020년 7월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갱신한 임차인이 시장에 나와서 전세를 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전세 시장에 나와서 전세를 구하는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멈춰버린 전세 시장이 다시 천천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7월부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전세 시장에 나와서 전세를 찾아야 하는 세대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전세 수요자들은 1순위 희망지가 어딜까요? 바로 신축이겠죠. 현재 대구는 신축 전세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전세 계약 물량과 속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희망하는 수요도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입주장에 전세가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 소진 속도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2022년 7월 전에 대통령이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으니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올해 3월 나라의 가장 큰 투표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었고 이 결과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구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활력을 넣어줄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는 점,
국민의힘 경선에서 현 대구시장 후보와 각축을 벌였다는 점 등 대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거 당시 대구시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동대구 벤처밸리의 혁신타운 조성과 대구 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이 실제로 진행될지, 진행된다면 동대구, MBC, 버머라인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수요 심리도 더욱 살아나게 되겠죠. 대구에는 대통령 당선만큼이나 중요한 대구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올해 6월이면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됩니다. 그중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대선 후보급인 홍준표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 장기 집권이었던 대구시장 자리가 새롭게 교체되는 것이니 대구시의 대소사를 의욕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장 침체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살린 대구시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현재 대구 신청사 이전, 공항 이전, 서대구역 신설, 각종 후적지 개발 등 대구 전체 리모델링급 변화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출된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물린다면 어쩌면 대구는 다시 맞기 힘든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갑자기 대구는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됩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제외되었지만 이 정도면 전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직 그날이 기억이 날 만큼 갑작스런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전개에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외 지역의 대구 사람들에겐 규제 지역이라는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이죠. 의도한 대로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 청약 경쟁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가 겹치니 매수 심리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공급 물량 과다 공포는 점점 다가오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예정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공급 물량 같은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시장 원리 안에서 해소가 됩니다.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낮은 가격에 사람들이 사다 보면 다시 점차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청약을 계획한 사람이 청약을 못 넣게 되고 대출 자금 계획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정 중인 대구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 보였지만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6월 주정심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예전 부산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함께 몰리기 때문에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가격이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구가 공급 물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사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죠. 특히나 실거주,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입지를 거품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규제나 대출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을 못 사게 강제로 막지 말고 입지 안 좋은 곳이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곳은 시장에서 걸러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 물량 과다 우려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몰랐던 분들은 오늘 나온 3가지를 주목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입지의 비밀 자료와 대구 부동산 관련 정보들은 입지의 비밀 카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을 원하는 분들은 멤버십 기능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